이번에 할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배열에 대해서 할 거예요. 배열. 숫자 3개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변수도 3개 만들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를 5개 저장할 거면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5개니까 저장할 수 있죠. 5개. 한 줄에 써도 되지만 여기까지 했던 거는 값 하나당 변수 하나 필요하죠. 왜냐면 변수에는 근본적으로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장하고 싶은 숫자가 5개면 공간 5개를 할당받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숫자를 2000개 정도 저장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0부터 1, 999까지면 2000개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주석으로 해서 A5부터 1998까지는 생략했지만 진짜로 한다면 직접 써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메모리가 있고요. 스택이 있고, 그러면 메인 함수? 네, 메인 함수까지 그리죠. 메인 함수 이 안에 4바이트짜리 변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4바이트 변수니까 4칸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이 각 칸의 주소는 서로 다 달라요. 왜냐면 각 칸이 1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메모리 안에 있는 방 번호가 1씩 차이 나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값은 딱 하나죠. 이 변수가 A1이라고 했을 때 이 A1이라고 쓰는 이유는 편해서죠. 그러면 주소값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공간의 별명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데도 그 별명 부르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였는데 배열에서는 이제 A1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쓰면 안 돼요. 공간에 접근할 때 A1을 쓰면 안 됩니다. 주소니까 주소를 외워야죠. 그러면 그래서 주소를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별명 또는 진짜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주소값은 램 크기에 제한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창출이 아니라 할당이라고 했고, 그러면 해당 변수의 주소값이 변수의 첫 번째 칸을 가리킵니다. 이 칸을 가리켜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 붙어 있잖아요. 1씩 증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48이니까 여기는 49, 여기는 50, 여기는 51이 되겠죠. 그러면 왜 첫 번째 칸만 알아도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외벽 청소 알바를 띄어요. 아니, 알바? 이건 알바 없으니까 아파트 외벽 청소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야 하는 동의 개수가 8개입니다. 8개. 그러면 작업할 공간은 8개죠. 여기는 뭐 101동부터 102동, 103동, 104동, 105, 106, 107, 108동, 101동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한 단지 내에 붙어 있으니 거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죠. 101동 작업했으면 그 다음에는 102동으로 가면 되고 계속 바로 옆동으로 이동해서 청소하면 되니까. 맞죠?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동 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뭐 중간값을 알아도 되지 않나 싶을 텐데, 중간값을 알면은 공간이 딱 3가지인 경우에만 가능하죠. 이때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가면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가지 상황에서부터는 안 되는 거죠. 중간을 어디로 해야 될지도 모호하고, 설령 그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2칸, 뒤로 한 칸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첫 번째 칸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첫 번째 칸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드로 돌아와서 변수, 그러니까 값을 2000개 저장하기 위해서는 2000개의 칸이 필요해요. 2000개 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트 타입이니까 4바이트짜리 공간 2000개 필요하겠죠? 맞죠? 그러면 총 할당받는 공간은 8000바이트인데,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숫자 2000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짜리 공간을 2000개 할당받겠다. 그러면 총 8000바이트죠. 이거를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숫자 2000개를 할당받기 위해서 8000바이트 공간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4바이트짜리 2000개를 쓰겠다. 좀 다르죠? 과정은 다르죠? 결과는 같지만. 그래서 4바이트 곱하기 2000개는 8000바이트인 거랑 8000바이트를 4바이트로 나눠서 2000개로 쓴다랑 과정은 다르죠. 변수를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int a2, a1, a0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4바이트 공간 3개를 할당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일일이 할당받기 싫어요. 선언하기 싫어요. 불편하죠. 어차피 첫 번째 공간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을 거고 공간을 잡아 놓을 거예요. int a0으로. 근데 좀 정확하게 하자면 변수 이름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접근은 가능해요. 왜냐면 101동의 주소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요 A0의 주소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주소에다가 1을 더하면 그 옆동일 거니까 그 옆동으로 가서 어떤 값을 저장하면 접근 가능하죠. 여기서 나오는 문법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말은 이거예요. 단지 이제 표현이 다른 것 뿐이죠. 의미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얘는 배열 문법, 이거는 포인터 문법. 그러면 포인터 문법에서 이 좌변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A형의 주소에서 한 칸 떨어진 곳으로 가다죠. 여기서는 A형의 주소에서 한 칸 떨어진 곳으로 가다, 이 배열 문법에서는 대괄호가 가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갈래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이 한 칸이 다음 한 칸이에요. 다음 동네. 그래서 이제부터 대괄호를 가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 배열 문법을 왜 사용하냐? 변수를 2000개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일일이 선언해야 되죠. 귀찮고. 자, 그래서 이 8000바이트를 잡아놓고 변수 하나로 2000개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2000개의 공간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nt array라고 해요. array 2000 2000개의 공간을 관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총 8000바이트를 잡고 시작하겠죠. 인트 공간 2000개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8000바이트짜리 총 공간이 2000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대신에 이 크기의 공간에 접근할 때는 array라는 변수 하나로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array로 array 0, 1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마지막 칸까지 이 한 줄에서 변수는 array예요. array. 나머지는 이름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array가 가리키는 공간에서 0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괄호 앞에는 이 주소값을 쓰는 자리인데
주소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포인터고 뭐고 뭐 그런 게 없죠. 헷갈리면 안 돼요. 막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포인터 안 써도 이 array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자체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 주소는 첫 번째 공간, 이거에 대한 주소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array는 주소 전용 변수인 거고, 타입은 int 포인터가 될 거고, int 공간 2000개를 이 array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ray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int가 나올 거니까 타입은 int 포인터가 맞지만 없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array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면 포인터 변수니까 크기는 4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죠. 이러면 어때요? array가 가리키는 공간, 첫 번째 공간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다죠. 이거는 있을까요? 지금 뭐 array가 가리키는 첫 번째 공간에서 몇 걸음 가다라고 돼 있는데, 이 몇 걸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인덱스예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2000 있을까요? 없는 인덱스입니다. 없는 인덱스. 좀 이해하기 쉽게 방번호라고 부를 건데, 배열의 시작점은 0이에요. 1999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1부터 1999까지는 1999개죠. 거기에다가 0 한 개를 더하면 2000개잖아요. 그러면 array가 관리하는 공간 중에서 방번호가 2000인 건 없는 거죠.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이러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오류를 좀 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C 언어의 경우는 이걸 따로 오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뭐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뭐 아웃 오브 바운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이 2000개니까 뭐 마지막 인덱스는 2000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array는 변수 이름이니까 변수명 그 규칙 내에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들고 싶은 공간의 개수는 이 안에다가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줄에서 할당받아야 하는 메모리는 몇 바이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array 1이 관리할 수 있는 int 공간은 3개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 하니까 12바이트죠. 그리고 array 1 포인터 변수 8바이트까지 하면 12 더하기 8 해서 22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레이 0은 10, 어레이의 1은 20, 2는 30. 그리고 int sum은 뭐 활용 예시예요. 0부터 i가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어레이의 i 인덱스를 썸에다가 더하고 그런 다음에 썸의 값을 출력해 보면 배열 안에 있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의 합 출력되겠죠? 여기서 이 반복문 안에서도 대괄호는 배열 문법이니까 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인덱스에 접근한 거죠. 해당 인덱스의 요소에 접근한 거죠. 그러면 얘는 20바이트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간이 총 4개죠? 하나는 인트 공간 3개, 그 공간은 이제 어레이 1 하나 더 있고 포인터 변수니까 그러면 이 어레이 1이라는 거는 공간 3개를 관리하는 포인터 변수예요. 여기로 가면 이제 시작점에 대한 공간이 나올 거고 한 칸 떨어진 곳으로 가면 20이 들어있고 2칸 떨어진 곳으로 가면 30 들어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접근했을 때 얘네 값이 전부 다 썸에 더해지는 거죠. 60 나왔죠? 이거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스택을 그릴까? 그냥 뭐 스택이에요. 스택이고 요 안에 메인 함수가 있겠죠. 이 안에 지금 어레이 1 하나 만들었는데 이 어레이 1이 관리하는 공간은 총 3개죠. 3개.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3개. 각각 10, 20, 30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린 거 하나 있죠. 여기에 어레이 1 여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레이로 해두죠. 그러면 이 어레이는 얘가 지금 12바이트니까 8바이트면
딱 여기 이렇게 걸쳐서 근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한 8바이트 이래야 얘가 어레이 1입니다. 어레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름 없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 어레이 안에 있는 거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죠. 주소니까 n% 하나 써주고 어레이에 0 이런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101동만 알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면 어레이 1 나올 거고, 두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면 2번 인덱스인 어레이 2 나올 거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 공간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려면 뭐 A0, A1, A2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배열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배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공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변수 하나로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이름을 붙이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준점으로부터 몇 걸음인지 그걸로 따져서 만약에 이게 2000개라고 한다면 2000개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나? 이 개념이죠. 4바이트짜리 2000개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8000바이트를 받고 그거를 2000조각 내가지고 한 조각당 4바이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공간을 알고 있는 거고 그 2000개 조각 중에서, 그리고 기준이 첫 번째 공간이 되니까 그 첫 번째 공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걸로 다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공간에 개별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그 배열에 대한 문제 이제 다음 주에 좀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그때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가 지금 C 언어 말고 다른 언어에도 있어요. 파이썬의 경우는 리스트가 될 거고, 자바는 어레이 또는 어레이 리스트가 되는데 다른 언어에 있는 배열 자료 구조는 C 언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해놓으면 다른 언어 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인과관계가 이해가 잘 되겠죠. 근데 뭐 파이썬이나 자바 다른 언어를 먼저 배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별로 좀 취향 타기도 하고 뭐 C 언어가 잘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바는 잘 이해 안 되고 자바는 잘 되지만 C 언어는 또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array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라는 거. 근데 그 포인터 변수가 int 공간을 관리하는 거니까 int 포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공간으로 가면 얘는 뭐예요? 첫 번째 공간 int 타입이죠. 그러니까 int 공간으로 가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rray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array 이거는 이 공간으로 가면이죠. 갔더니 int 타입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int 포인터 맞죠?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는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